일단은 그거 앞부분에 여기는 이제 유무리 함수 내용이고 뭐 문제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그지? 뭐 확실히 그 올림푸스 고난도서 문제 양이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아무튼 뭐 좀 봐야 될 내용들은 좀 있으니까. 자, 1번부터 보자. 1번. fx는 1 플러스 절대값 x 분의 2x. 사실 이런 것들은 잘 봐둬야 되는 이유 자체는 물론 고일 수학에서도 중요하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쌤 생각인데 이런 문제는 고일 수학에서도 중요하지만 미적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유무리 함수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미적분 가서 좀 털리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번 내신 돌아오는 기말 내신도 물론 너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시간에 뭐 대학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미적분 공부 위해서라도 유무리는 좀 꼼꼼하게 좀 봐둘 필요가 있긴 하지.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절대값 봤으니까 구간을 좀 나눠보자 이런 개념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좀 나눠보고자 했어. 그래프 개형 추론이니까 개형 추론하려고 이제 여기서 부호 바꿔주면 1 플러스 x분의 2x. 요거 부호 바꿔주면 1 마이너스 x분의 2x.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자, 우리 전에 했던 얘기인데 우리 요거 나누기 할 때 있잖아. 요거 나누기 할 때 자, 결국은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볼게. 결국은 2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나누겠다는 개념이라고?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에 대한 개념이라고. 목과 그때의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렇지? 그래서 요것에 대한 생각을 잘 해보면 결국엔 우리가 2x라고 하는 것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앞에 대가리에 몫으로서 와야 되는 숫자는 이제 2가 와야겠지. 그럼 여기가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요 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x 플러스 1분의 그러니까 몫은 2가 되니까 2의 x 플러스 1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써보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러한 형태로 써준다 이런 얘기지. 근데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잘 보면 이 몫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 새끼도 1차인 상황이니까 얘로 나누었을 때 얘한테 뭘 곱해서 요게 x 앞의 개수와의 요거와 요거만 봐도 사실 요거분의 요거만 봐도 곱해야 될 거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요것에 대한 것은 나머지 정리로서 해결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사실 저 식에서 x 위치 얼마만 대입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여기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r이 얼마라는 것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굳이 나눗셈을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블랙맘에 풀 때 약간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으라고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플러스 1분의 2x를 정리할 일이 생겼다 이러면 결국은 여기 밖으로는 뭐가 뛰쳐나가냐면 요거 분의 요거가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분모가 0이 되는 수를 분자에 대입한다. 분모가 0이 되는 수를 분자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중간 과정 없이 우리가 문제의 식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했어. 될까? 자, 좀만 더. 자, 밑에 거 하나만 더 해보자. 이런 거 봤으니까 우리가 정리할 때는 x-1분의 마이너스 2x라고 쓰게 되겠지? 자, x 앞의 개수분의 x 앞의 개수 조져보면 얼마가 나왔어?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거야. 자, 다음에 x-1분의 1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서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거지. 될까? 여기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래프 개형을 좀 봐야겠지. 그래프 개형을 좀 보면 보자. 아무튼지간에 요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인데, 그지? 요건데 대칭축, x축 방향 대칭축은 마이너스 1에 여기 대칭축이 있는 거고, y축 방향 대칭축이 점근선은 여기에 있는 거고, y축 방향 점근선은 이제 플러스 2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제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그려질 텐데 이게 절편도 사실은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 아, 이 중에 지우가 나한테 미적분 배웠었나? 미적분 그때 겨울에, 그치?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하긴 했던 건데. 이런 거 그래프 추론할 때 사실 이제 점근선, 수평 점근선, 수직 점근선 확인을 해주고, 그다음 한 가지 또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 이제 절편 같은 것도 원래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 절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자가 1차 항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은 0 대입하면 무조건 0이 나오는 꼴이거든, 저거. 그래서 원점을 반드시 통과해야겠지. 그래서 원점 통과하게끔 그림을 그려주면 여기 이쪽이 여기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될까?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얘들아, 그럼 선생님이 맨 처음에 미적분 얘기 갑자기 왜 한 거냐면 여기서 이런 거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fx는 그 극한값이 2로 가까이 가는 거 확실하냐? 완전 이런 얘기를 쓰게 되는 거거든. 아무튼 그래. 그치? 이러면 미적분 문제야. 이러면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나중에 미적분 가서 털리는 일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제 얘도 좀 확인을 해보려면 x축 방향으로는 1의 점근선 있는 거고 마이너스 2의 점근선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있는데 음수 쪽, 이쪽이니까 그래프는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냐. 원점 대칭인 것이 확실해 보여. 맞아? 원점 대칭인 것은 확실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 자체는 절대로 함수값, 그러니까 그냥 명심만 해놔. 함수값이 절대로 요 라인을 벗어나지 않아. 함수값은 절대로 마이너스 2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플러스 2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없는 거야. 점근선으로 가로막혀 있어. 알겠지? 그랬나봐. 자, 그래서 기억에서 원점 대칭이다 확실하고, 니은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값은 마이와 이 사이에 있다 확실하고, 그 다음에 둘러싸인 경계선 상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는 3개다 있는데, 자, 정수점의 개수는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x자리에 1을 넣어보았어. x자리에 1을 넣어보니까 2 빼기 1이 되면서 1,1 요 지점. 그럼 당연히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거고, 정수점은 사실 여기 말고는 x좌표, y좌표가 둘 다 정수가 나올 수는 없는 거야. 맞지? 확실해. 왜 확실하냐면 얘가 아무리 무한히 가도 마이너스 2보다 더 마이너스 2라는 값 자체도 얻을 수가 없어. 그지? 그럼 정수점은 여기 말고는 더 이상 생기는 곳은 없겠다라고 우리가 명백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지. 괜찮을까? 넘어갈게. 자, 2번. 중요하다 이거지. 2번은 왜 중요한 거냐면 실제로 그 유리함수, 특히 유리함수 쪽에서 아무튼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그 최대 최소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서 꼭 좀 알고 있었으면. 자, 여기 위에 있는 점 P, 여기 위에 있는 점 P, 이쪽에 있는 점 Q.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은 얼마냐 이런 질문을 했어.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갖다 좀 생각을 해보면 a, 뭐라고 하면 돼? a분의 3이라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생각해보면 b, 마이너스 b분의 12. 자, 여기 원점 있으니까 사실 이때는 뭐가 가장 빨라? 넓이를 정의하려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OPQ. 자, 넓이에서 P를 예를 들어 x1, y1, Q를 x2, y2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절대값에 x2, y1 마이너스 x1, y2. 흔히 말하는 사선식. 그치? 사선식으로 정리해주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x2, y1 곱하면 2분의 1에 x2, y1 곱했을 때가 a분의 3b.
x1, y2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분의 12a 해서 여기서 뭐 쓰면 산술기하. 자, 이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얘기는 아마 유리함수 문제 푸는 동안 내내 얘기하겠지. 저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애라서.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화두 자체는 그래프 추론, 전부 다 그래프 추론인데 3번 볼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는 둘로 나눠서 마이너스 x 플러스 a, x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분의 b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2, x가 2보다 크다. 자, 문제에서는 일단 f1은 5라고 얘기를 했고, 치역에서 y가 2보다 크다. 그래서 이때 fa-b의 값을 구해봐라.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좋은 문제지. 문제는 굉장히 좋은 건데, 좋은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그 밑에 있는 얘부터 좀 정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얘를 정리를 좀 해보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x 앞의 개수분의 x 앞의 개수로 앞에를 내리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여기 있는 x 위치에 뭘 넣어준다고? 1을 넣어서 분모가 0이 되는 숫자 1을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아무튼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정도로 요 식이 정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지. 자, 근데 이제 f1이 5라고 했던 힌트가 여기 위쪽에 해당되는 힌트니까, 그치? 그래서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아무튼 간에 여기서 1 대입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인데 요것이 5가 나오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 a는 얼마 정도 나온다? 6이 나온다. 이제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치?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와. 그래서 너는 뭔데? 너는 뭔가 봤더니 다시 x-1분의 a 자리에 6 넣으니까 얼마? 4-b 플러스 b 이래 된다고? 됐어? 아 그러니까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지? 이렇게 a가 6이니까 여기다 2일 때 함수 값이 얼마 나와? x가 2일 때 함수 값이 여기 2일 때 함수 값이 4가 나온다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고, 맞아?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애가 치역이 이렇게 된다 그랬어. 치역이 이렇게 된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y 값의 범위가 2보다 큰 쪽에만 정의된다. 그러면 라인 자체를 점근선 라인 어디다 그어줘야 돼? y는 2에다가 점근선 라인을 그어줘야 돼. y는 2 해서 이 부분에서 요래 꺾여 들어간다 이거지. 이렇게. 그치? 아 그러면 뭔가 명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 이게 점근선 라인이 잡혔다라는 것만으로도, 그지? B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2가 나온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을까? 알고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신을 보는 건 니네가 이제 혼자 풀 때 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그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풀었을 거 아니야, 동부. 둘은 책을 일찍 받았으니까. 내신 때는 아무튼 보면 좀 빠르게 접근을 해서 풀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 다시 또 보자. 4번은 뭐 그냥 그 무리수 상등? 무리수 상등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요건 좀 넘어갈게. 4번은 다음 페이지. 5번은 정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두 함수가 있는데 아무튼 fx가 그냥 하는 거예요. 안 풀어주기 좀 그러니까 풀어주는 것 뿐이니까.
gx는 루트 2x 마이너스 2. 그래서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5분의 1. 그래서 뭐 아니 뭐 잘 풀겠지만 잘 풀겠지만 유튜브에 올릴 거야. 아 진짜요? 진짜. 자 그래서 박제 유튜브에 박제 f 인버스 5분의 1. 그리고 5분의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지. 요렇게 k라는 값이 들어와서 5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얘가 k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 결론 k가 3이구나. 자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여기다 3을 넣어서 g 인버스 얼마? 3이 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그럼 마찬가지로 g 인버스 3을 p라 하고 g한테 무언가가 들어가서 3이 나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얘가 루트 2p-2 그치? 요 정도 접근해주면 되겠지. 더 안 풀게요 이거. 그냥 한번 해봤어. 좀 어느 정도 너네도 이제 여기 개념이 좀 확실해지면 뭐 저런 문제는 안 풀어줄 거 아니야 앞으로. 자 6번 fx는 루트 3x 마이너스 6 플러스 k.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 a, b에서 지날 때 a, b 길이의 최대값. 자 기억을 좀 하려나 얘들아? f랑 f 인버스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봐봐 f랑 f 인버스의 관계는 f랑 f 인버스의 관계 서로 만나는 교점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f랑 f 인버스가 만나는 교점 관계. 선생님 일단은 뭐라고 얘기했었지? 크게 보면 증가와 감소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 만약에 상태 자체가 무슨 큰 적이 없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인버스와의 교점 자체는 무조건 어디서밖에 안 나온다? y는 x와의 교점이 전부다. 그게 곧 끝. 그래서 그런 교점들이 곧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제 a, 그지? 뭐 이런 점들은 b, b,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이었다. 자, 그런 거 말고 만약에 감소하는 상황이었다면 전에 얘기했던 게 예를 들어 이렇게 감소하는 상황이었다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었을 때 우리가 뭔가 y는 x와의 교점 이외에 다른 지점에서 교점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런 교점들은 실제로 이 점을 a, b라 하면 이 점은 b, a가 되면서 y는 x에 대해서 서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대칭 관계, 그치? 저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같이 설명했던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우 빼고는 이번에 시험을 다 봤던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F 합성 F가 뭐가 되는? 요게 이제 좀 그러네. F 합성 F가 항등이 되는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다. 그치? 잘 보면 이제 사실 여기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양변의 F 인버스를 잡아서 얘와 동일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거 풀 때도 우리가 예를 들어 선생님 무슨 얘기 했었냐면 AB 있으면 이렇게 가는 함수 F인 경우 A가 A로 가고 B가 B로 가는 경우에 이것을 만족시키고 또 어떤 것도 있다고? 요렇게 가는 경우에 얘를 만족시키는 경우가 존재하겠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F 인버스 이걸 만족하는 fx가 뭐인 경우 유리함수라면 fx가 유리함수라면 f와 f 인버스가 모든 실수에서 만약에 같은 경우 f 인버스 모든 실수에서 이런 관계에 있는 경우
F 인버스라는 것은 fx를 y에서 대칭 이동을 했는데 자기 자신하고 똑같다라는 뜻이잖아. 선생님이 유리함수에서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어? 점근선의 교점이 다른 말로 대칭의 중심이지. 대칭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 내용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 라고 했었지. 뭐 좀 기억을 전체적으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을까? 도윤이 그만 자고. 자는 거 아니야? 아니 자는 거 그만 자. 졸고 있었어? 왜 저럴 거니? 아무튼 조금 얘기가 길었는데 잠깐 지울게. 아이고. 자, 아무튼 뭐 그런 얘기였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요거에 좀 이제 문제를 풀 때 a, b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랬으니까 결국은 얘랑 y는 x와의 위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어. y는 x와의 위치 관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냐면 현재 상태에서는 그 2,0, 그러니까 x가 2인 라인, 요 라인에서부터 함수 자체인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함수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 괜찮을까? x 앞의 개수가 양수고 루트 앞의 개수가 양수니까 그래프 계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누구와의 교점 관계를 본다고? 여기서 y는 x와의 교점 관계를 보겠다고. 그치? 그래서 얘가 점차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만나야, 그치?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가 최대한 멀어지는 건 아니겠냐. 그러려면 결국 요 점의 위치라는 게 2,2일 텐데 그래서 결국은 K가 얼마인 거? 2인 걸 놓고서는 문제를 풀면 금방 풀리는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건 처음에 나도 이쪽으로 가다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중간에 스톱했거든. 그러니까 뭐였냐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건 이제 얘를 그냥 y는 x라고 놓고서는 갖다가 놓고서는 한번 교점을 찾아볼 생각? k를 넘겨서 양변 제곱을 해서 에 대한 생각도 해봤었어 처음에는.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게 그렇게 되면 x-k는 루트 3x-6이 나오지. 이걸 넘겼다고 치면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걸 제곱을 때리면 x-k의 제곱에 3x-6 여기까지 동의하지?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 뭐가 문제냐면 그럼 잘 봐봐. 예를 들어 x-k가 있고 우변이 마이너스 루트 3x-6이었다고 쳐봐. 예를 들어. 그럼 만약에 이런 상태였으면 양변 제곱하면 이것도 같은 방정식이 나오지 않겠어? 그러면 현재 이건 어떤 애냐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인 거냐면 이거 말고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는 애가 마이너스 루트 3x-6 플러스 k였을 거란 말이야. 즉 얘와 얘의 y는 x와의 위치가 그 교점 관계까지 제곱을 때리는 순간 우리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앞에 부호가 없어지면서 얘의 근인 건지 얘의 근인 건지가, 그러니까 요것의 근인 건지 요것의 근인 건지가 불투명해져.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똑같은 x-k 제곱은 3x-6이라는 방정식을 통해서 얻어낸 근이 이것의 근인지 이것의 근인지를 네가 분명하게 알아차리기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넘기고 제곱을 갖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여기서 스톱을 하고 일로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그럼 선생님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하 1단원 가면 포물선이라고 배우게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갔었을 때 교점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면 그럼 이거는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근이고 그럼 이 밑에 생기는 얘는 뭔가요? 그럼 얘는 이제 제곱을 하면서 없던 근이 생기는 건데 저걸 뭐라고 하냐면 무연근이라고 해. 무연근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무리방정식이라고 옛날에 교육과정에 있었었어. 없어진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 저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 무연근에 대한 거는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긴 해. 아무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괜찮을까? 그리고 뭐 7번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서 좀 넘어갈게. 7번 넘어가. 8번은 좀 빠르게. 8번. 4번. 왜 아니야? 아. 계산을 하면 그렇게 안 나와? 그래? K가 2일 때. K가 2일 때니까 난 계산 끝까지 안 해봤는데 이게 루트 당연히 맞겠지 이랬지? x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3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7x 5? 이거 5인가? 맞아? 그럼 3루트 2가 맞는데? 이거 뭐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확인해 좀 해볼게. 방식은 저게 맞는데. 자, 8번은 fx가 x 플러스 1분의 3, 그 다음에 gx는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x 범위 줬고, f 합성 gx에 최대값 최소값의 합은이라고 물었지? 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합성을 실제로 하라는 건 아니고 그지? 합성을 실제로 하는 건 아닐 거고 일단 먼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gx는 t라고 뭐 한다? 치환. 자, 치환을 하면 항상 뭐에 대한 고민을 한다? 치환을 했으면 범위에 대한 고민을 한다. 그래서 치환을 했으니까 우리 gx의 범위를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아마 1,2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애인 것 같으니까 현재 gx는 x가 1일 때 2가 나오고 10일 때가 최대가 나오겠네. 그때가 11인가? 10 넣으면 아니구나 5구나 10 넣으면 그지? 루트 9 3 더하기 맞네. 그래서 이렇게 좀 범위를 찾아주면 우리가 t의 범위는 요렇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ft는 t 플러스 1분의 3이고 이때 t의 범위가 2에서 5까지. 그치? 이거야 뭐 2 넣고 5 넣고 바로 답이 나오겠고. 넘어감요. 9번 같은 것들이 좀 까다롭긴 하지. 9번, 10번, 11번, 12번 일단 네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 해. 아직 쉴 시간 1시간도 안 됐구나. 자, 9번 보자. 세 상수 A, B, C에 대해서 가조건을 보면 함수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정의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치역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나조건 y는 2분의 1
함수 y는 ax 플러스 b분의 cx의 점근선이다. 그래도 뭐 문제가 좀 제공해 주는 게 많아서, 그지? 일단은 이제 이게 정의역이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으니까 무리함수 자체의 그림은 이제 왼쪽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가거나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또 이제 얼마보다 크다라고, 그지? 얘기한 거니까 그래프 값 자체 이제 모양 자체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맞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x좌표는 1이고 여기에 y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인 상황일 텐데 요걸 알고 있는 상태니까 함수의 식은 루트 a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정도, 그치? 그래서 c가 얼마인지는 알았고 a와 b 사이의 관계 정도는 알았고, 그치? 여기까지 알아놓은 상태에서 자, 이 새끼의 점근선, 특히 y축 방향 점근선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y는 a분의 c가 y축 방향 점근선 x 앞에 비해서 두 개 나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럴 때 그럼 이제 요게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현재 이것은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결론 a는 마이너스 2겠다. 그러면 b는 플러스 2가 되겠다. 이런 얘기지. 서로 뭐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뭐 답은 뭐 금방 나오는 거긴 한데 될까? 뭐 그냥 그래프 구조만 보면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은 문제라서. 자, 10번 함수 fx는 x 플러스 1분의 k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평행 이동을 하면 f 인버스 x와 일치한다. 자, 우리 요거 먼저 f 인버스 x 찾는 거 먼저 얘기 좀 할까? 자, 요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일반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만약에 예를 들어 fx가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한다면, 그치? 이렇게 되면 현재 x축 점근선이 얼마인 상태? x축 방향 점근선은 a분의 x축 방향 점근선 x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그 다음에 y축 방향 점근선 y는 a분의 c인 상태. 그리고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어주면 결국은 이제 요거 모양 자체는 ax 플러스 b분의 여기 이제 원래 분자값 k라고 부르는 거, 분자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c 플러스 d 정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a분의 c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분자값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 자, 인버스를 뒤집어주면 f 인버스를 만들어주면 x축 점근선, y축 점근선은 서로 위치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서 f 인버스는 이게 x축 점근선이 돼야 되는 거니까 분모가 ax-c가 되고, 그 y축 점근선이 이제 요게 y축 점근선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a분의 마이너스 bx 요렇게 돼야 될 거고, a분의 c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여기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c 플러스 d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곳에 플러스 d는 그대로 적어주게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저런 현상의 결론만 놓고 야매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분모 x 옆에 있는 상수항과
분자 x 앞에 있는 1차항 계수에 서로 간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도 바꿔주게 되는 거다 라고 야매를 만드는 거지. 사실은 저 현상이 저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얘들아, 원래 x분의 1하고 x분의 2하고 이 k 값이 분자 값이 달라짐에 따라 현상 자체는 뭐가 벌어지는 거야? 분자가 달라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그래프가 휘어져 나가는 정도가 달라진다. 즉, 이 k 값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개념인 거잖아.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은 기훈쌤이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예전에 이렇게 설명했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위치를 A, B라고 B라고 하고 우리 이 함수 y는 x분의 k라고 할 때 결국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A 곱하기 B는 K, 즉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K 값이 커진다는 건 저 직사각형의 크기가 나름 커져야 된다는 뜻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커지게 되면 이 점의 위치 자체는 원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얘기를 했고, 거꾸로 말하면 이런 직사각형의 크기가 모두 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함수가 유리함수다. 일정하게 넓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함수가 유리함수다 라고 했다 이거야. 그렇지? 자면 안 돼! 졸음이 가득한데 지민아 눈에 여기까지 됐어? 뭐 그런 얘기였었어. 그러니까 역함수를 뒤집었다고 해도 대칭 이동밖에 안 한 거니까 그래프가 퍼져나가는 정도 자체는 달라지면 안 돼. 그래서 K 값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 자리에 선생님이 D를 갖다 박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넘어갈게. 잔소리가 길었어. 설명을 같이 해주려고 문제를 내가 다 풀어주겠다고 한 거라서. 자,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면 F 인버스는 미리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찾기로 했냐면 x 옆에 상수항의 부호를 바꿔서 위로 올린 거라 마이너스 x라고 쓸 거고, x 앞에 분자 x 앞의 개수의 부호를 바꿔서 밑으로 넣을 거라 마이너스 k 이렇게 쓰기로 했어. 자,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불명확해. 뭐가 불명확하냐면 x축 방향 평행이동, y축 방향 평행이동 좀 보기 불편한 면이 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야 잘 봐봐. 요거를 x 앞의 개수가 현재 개수분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k분의 분모가 0이 되는 k 값을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괜찮을까? 자, 다시 너에 대한 생각을 좀 볼게. 저번에 fx는 k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분모 x 플러스 1의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k. 그래서 요 함수를 어떻게 이동하면 얘가 되냐면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그래서 이 x 대신에 x-3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x-2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x 대신에 x-3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k 플러스 k y축 방향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 아, 뭔가 명확해졌어. 뭐가 명확해졌어? k의 값이 명확해졌어. k의 값이 명확해지면서 m 값도 명확해졌어. 뭐 이런 거지. 될까? 11번은 좀 건너뛸게.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서 요건 좀 건너뛰고 마지막 거. 아, 이거 좀 약간 나도 좀 당황을 했는데 그 올림포스 고난도에 보면 그 4% 오브 4%이거든. 그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 중에 한 문제가 4% 오브 4% 그거 있어. 제일 어려운 문제.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어. 이게 내가 확인은 다 안 해봤는데 그냥 쌤이 이렇게 쭉 발라놓은 거거든.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문제가 그거 아닐까 싶긴 한데, 아, 이 점개수를 다 찾으라는 문제야. 아주
곤란한 문제인데 자 문제를 볼게. 이렇게 일단 원점 통과하면서 이렇게 생긴 y는 2루트 x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루트 4x라고 쓸게. 이거를 이게 더 보기 편한 것 같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y는 x는 10n 그 다음에 y는 1 하고 이렇게 해서 둘러싸요. 자 문제를 보면 사실 그 영역의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되면서 x좌표, y좌표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 그지? 그러니까 사실 y는 1이 뭐 그렇게 크게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자, 쌤 말을 잘 들어봐. 이 문제를 잘 풀으려면 쌤도 처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좌표를 찾아볼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좀 난감한 상황이더라고. 이게 해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찾으면 여기 교점의 x좌표에 대한 거를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좀 만만치가 않았어. 그게 좀 만만치가 않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봐봐. 일단 y는 1일 때의 x좌표의 범위를 생각해봤어. 괜찮을까? y가 1일 때의 x의 범위를 좀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y가 1일 때 x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곱을 해서 4로 나눠보면 x는 얼마부터? 여기가 4분의 1부터 시작을 해서 y가 1일 때의 x는 이제 10n이겠더라고. 그래서 10n까지. 그치? 그러면 y가 2인 지점도 있을 수 있는데 y가 2일 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근데 여기가 2면 x가 1에서부터 얘가 이제 2가 되면 5n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y가 3이면 여기 이제 3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제곱을 하면 9가 되고 x가 4분의 9. 그치? 그 다음에 또 얼마? 여기는 얘가 y가 3이 되면 3분의 10n 이렇게 되더라고. 사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y가 4일 때부터 조금 문제가 생겨. 이게 y가 4면 이게 4면 제곱해서 나눠보면 x가 4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여기가 2분의 5n인데 이때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저 상태에서 n 값이 1이면 이쪽은 여기보다 값이 더 작아.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쪽에서 먼저 만나는 거야. 유리함수를 먼저 만난다는 뜻이지. 즉 이쪽 영역이 아니란 뜻이야. 맞아? 그래서 그러면 n 값이 더 커지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n 값이 커지면 이 유리함수 자체는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영역이 확장되는 역할을 해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n 값이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이게 4보다 이쪽 값이 더 커지려면 n이 자, 이 정도부터는 여기가 이게 개수가 나오려면 여기는 n이 2부터일 때만 여기서 개수가 나오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나만 더 써볼까? y는 5. 나도 4까지밖에 안 썼구나. x가 그러면 y가 이쪽이 5가 되면은 이제 4분의 2이고, 5가 되면 얘가 2n이 되지. 여기가 한
얘가 한 6점 얼마 정도 되는 거니까 6점 얼마지 이게? 6점 얼마니까 여기가 한 n이 4부터 그지? 여기는 n이 4부터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걸 좀 몇 개 해놔야 돼. 이거 몇 개 좀 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n이 1일 때 몇 개냐 이렇게 생각해.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다 n에다 1을 넣어서 개수를 세고 개수를 세고 개수를 세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개수를 세고 개수를 세고 개수를 세고 여기도 개수를 여기까지만 세면 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3일 때는 어차피 얘랑 개수가 똑같을 거고 4일 때는 여기까지 추가해서 개수가 들어가겠지.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노가다를 해줘야 돼. 노가다를 해줘야 되는데 참고로 n이 5일 때가 해보면 102개가 나오고 n이 10일 때가 252개가 돼. 그래서 해당하는 n의 값은 5, 6, 7, 8, 9. 그러니까 답이긴 최종 답이긴 한데 내가 중간에 연산 과정은 개수 세는 거라서 그냥 안 하는 것뿐이야. 뭐 이렇게 푸는 문제야 방식은. 일단 좀 끄고.